내용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함수는 여러분들이 수학원할 때 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원에서의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정의역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고 대표적으로 fx equal 2x-1 이런 함수를 이차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앞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도메인 정의역,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공역 이렇게 우리는 이제 대응규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함수는 세 가지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시켰느냐 대응규칙이 세 가지 이렇게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공리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합성하고 인버리스를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미적분학에서의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합성 인버리스보다도 더 많이 쓴 것은 사실은 사칙 연산을 더 많이 썼죠. fx 플러스 gx, fx 곱하기 gx 이런 사칙 연산을 더 많이 사용을 했지만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의 집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더센 사칙 연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은 합성과 인버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실제 우리는 앞으로 함수를 그래프의 특수한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함수 그래프의 데피니션이 U 크로스 U, U는 유벌식이라는 걸 이렇게 지을 가지고 그래프라고 부른다고 이제 함수는 실제로 그래프 중에서 특수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래프라고 보면 되죠. 그래프에서의 합성이 있었고 그래프에서의 인버스가 있었죠. 이것을 자연스럽게 갖고 와서 함수에 대해서도 합성과 인버스를 정의하게 되겠고 그리고 함수의 example, 그 다음에 함수에서 함수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먼저 배우는 것은 인크리징, 서젝티브, 바젝티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우함수, 비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등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우함수, 비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수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이런 실수의 집합이라든가 이런 수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정의역 공역이 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면 아직 인크리징, 디크리징, 최대값, 최소값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가 증가함수이냐 감소함수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일단 그런 이야기는 빼고 인젝티브, 서젝티브, 바젝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산이나 성질로서 합성과 인버리스와 관련되는 성질에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역, 공역, 대응규칙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이거는 좀 직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무엇이냐, 이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이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좌표평면상에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놓은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한 형태가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학 1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는 어떻게 전개되어 있느냐 하면 x, y로서 y equal fx가 되는 이런 점들을 모아놓는 집합을 사실은 그래프로 정의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집합을 가지고 그래프로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실제로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다루게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로 실제로 앞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프하고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지만 여기서의 그래프의 정의가 그래프의 정의는 이런 형태로 정의가 앞으로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의 좀 직관적인 관점에서 함수를 살펴보는 겁니다. A라는 집합이 숫자 1, 2, 3, B라는 집합이 숫자 1에서 7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일 때 F1이 3이고 F2가 5가 되고 F3가 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fx가 2x 플러스 1 이런 규칙성을 갖는다고요. 함수가 반드시 규칙성을 어떤 대응규칙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경우에는 대응규칙이 fx equal x 플러스 1이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x, fx를 동원하는 형태가 돼서 x, fx, x가 1일 때는 1,
F의 x가 1되는 2, f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 f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f를 이 그래프로 아이덴티파이해서 동일하게 봐도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 두 번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찰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부터 이걸 얻어낼 수가 있겠고 역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걸 보면서 함수 f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트리플이라는 걸 좀 사용하기 때문에 트리플을 그냥 노테이션입니다. x, y, g라는 거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정의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르게 정의를 해도 되는데 핵심적인 정의를 이래요. x, y, g가 x', y', g' 인데 표충분 조건이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좌표끼리 값이 다름으로써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정의하는 이유는 시스템으로 함수를 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AB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F가 A 크로스 B의 부분집합으로서 결과적으로 F는 AB가 일단 U 크로스 U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F는 U 크로스 U의 부분집합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F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때 F하고 A하고 B하고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것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질 F1, F2를 만족할 때 이 세 개를 합쳐서 A로부터 B로의 함수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성질을 하나씩 보면은 F1은 함수 조건, 첫 번째 함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서 이때 A를 가지고 정리역이라고 실제로 나중에 부르고 B를 가지고 공역이라고 실제로 나중에 부릅니다. 이때 정역 A상의 어떤 원소 small x를 갖고 올 때 어떤 공역상의 B의 원소 y가 존재해서 x, y가 f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x, y1이 f에 속하고 x, y2가 또한 f에 속한다면 y1하고 y2가 항상 같다는 것이 함수가 되면 두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테이션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노테이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x, y가 f에 속할 때 y equal f, x의 형태로 앞으로 쓰도록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정역상의 어떤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공역상의 원소 y가 존재해서 y equal fx가 되도록 한다. 두 번째 조건은 fx equal y1, fx equal y2가 된다면 y1하고 y2가 같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테이션으로서 y equal fx 이거는 x에 대응되는 값을 y라고 나타낼 때 이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 이 y를 가지고 x의 이미지 그리고 x를 y의 프이미지 이것을 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f가 x에서 y를 대응시킨다는 것은 f maps x on to y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봤는데 F1, F2 볼까요? F1, F2를 봤는데 F1, F2를 3번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역상의 어떤 원소 X를 갖고 왔을 때 공역상의 원소 Y가 딱 하나 존재한다. 이 1이라는 것은 유니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정역상의 X에 대해서 공역상의 원소 Y가 적어도 하나는 대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 존재한다면 공역상에 대응되는 두 개의 원소 Y1, Y2가 있다면 Y1과 Y2가 반드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줄여서 나타낼 수도 있겠다. 단순성의 측면에서 이 두 가지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편리한데 왜 이렇게 정의 안 하고 이렇게 두 줄로 정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단순성 측면에서 이렇게 노트가 더 나은데 증명하거나 이럴 때 보면 F1, F2가 따로따로 하는 게 더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정리는 함수 f가 A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어떤 주어진 그래프가 F가 그래프로서 F가 A에서 B로 가는 어떤 대응이 이것이 함수가 될 표준 조건은 F1, F2 두 가지를 만족해주면 되는데 F2가 성립하고 도메인 of F가 A가 되고 레인지 of F가 그래프의 도메인과 레인지는 지난번에 정리했었다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때 도메인 of G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느냐 하면 X로서
S인데 x, y가 g에 속하는 그런 y가 된다. 그 다음에 range of g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y가 x g대 x, y가 g에 속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domain of f가 a가 되고 range of f가 베이스 클래스라는 것으로부터 f1이 성립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f1은 이미의 x인 f1을 다시 안정보면 x가 a에 속할 때 디스크 y인지 g대 x, y가 f에 속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왜 성립하느냐 하면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은 domain of f가 a라는 데에서만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domain of f가 a가 되기 때문에 a가 된다면 domain of f가 a가 된다면 a가 된다면 이미 a에 대해서 x가 domain of f에 포함된다고 여기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이미 a에 대해서 x가 domain of f에 속한다는 말은 여기 y 수치에 x, y가 f에 속한다. 앞에 것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f1, f2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f2는 a 크로스 b의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으로 만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range of f가 b에 포함된다는 조건이었다면 f가 a 크로스 b의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을 일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연합니까? 보면 데피니션을 볼 때 f가 일단 a 크로스 b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f1, f가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수를 볼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보라는데 이때 a를 실제로 정의역, b를 공역이라고 부르고 f를 대무치라고 부르고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은 앞에 트리플 가져와서 방금 시험을 해가지고 세 개의 순수상이 같다는 것은 대응되는 모든 원소가 다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의 부품들이 다 그냥 이 교실 안에 다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다 체결돼가지고 하나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같이 동시에 움직여 줄 수 있을 때 자동차라고 하죠. 자동차의 부품을 여기저기 그냥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통째로 움직여줄 때 그때 함수라고 통째로 움직여줄 때 자동차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함수라는 게 세 가지가 동시에 생긴다는 되겠습니다. 함수가 수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은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네. 함수라는 개념은 뭐죠? 우리가 정확하게 함수인 것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함수가 아닌 것들, 함수하고 유사한 것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의 일상생활 속에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 수 있겠어요? 함수, 우리가 많이 하는 함수의 예는 함수의 무리함수. 일상생활에 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KSA 학생의 모임을 두고 A라고 한다면 뭐 B를 가지고 학생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B를 가지고 한글 단어 F를 A에서 B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든가 번호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학번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이런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라는 것이 수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말씀 두세 개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클래스하고 B라는 클래스 두 개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두세 개 사이에 상호 교류가 일어나면서 어떤 두 개의 섬이 따로 있는데 두 개의 섬 사이에 길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길을 통해서 교통하게 하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신대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유라시아 대학을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기근 문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기근 문제가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옥수수하고 그다음에 감자 두 가지가 그죠? 신대륙에서 넘어옴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으로 넘어옴으로써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뭡니까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서 천공기 수종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철기 문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죠, 그죠? 그런 버스가 넘어갔을 때 당시,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디안들이라든가 뭐 잉카 문명의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굶주림, 배고픔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밀하고, 그죠? 밀하고 그 신대륙에는 밀하고 쌀, 보리 이런 게 없어서 상대적으로 밀, 쌀, 보리가 있어서 밀, 쌀, 보리를 이용해가지고 식량 문제가 밀, 쌀, 보리 얘기하자면은 그 옥수수나 감자가 열량이라든가 생산의 어떤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뭐 농사 짓는 것이죠. 농사 짓는 문화가 발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그리고 다음 티어럼은 F하고 C가 각각 A에서 B로 가는 잠깐 미션 이야기를 안 한 거 같네. 요리를 선생님 A에서 B로 가는 함수 F를 가지고 로우 비율을 사용합니다. F, A, B 대신에 F 안 하고 보통 여기서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티어럼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F, A, B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보기가 좀 더 수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느끼기가 더 쉽다는 측면에서 저런 노테이션을 사용하고 FC가 각각 함수일 때 함수로서 F의 공격과 C의 정의역이 일치하는 둘 다 같은 비례인 함수일 때 G하고 F의 합성이 가능하고 이 합성은 A에서 C로 가는 함수가 된다는 것이 티어럼인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로서 G 서클 F가 정의가 되는 것은 그래프이니까 그래프에서의 합성은 이미 정의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G 서클 F가 A 크로스 C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G 서클 F가 F1과 F2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G 서클 F가 A 크로스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실로부터 이 조건에서 F가 A 크로스 B의 부분집합이고 G가 B 크로스 C의 부분집합이라는 데서 그래프의 합성 데피니션 써주면 G 서클 F는 A 크로스 C의 부분집합이 되겠고 FG가 각각 F1, F2를 만족한다는 걸 이용해주면 G 서클 F로 또한 F1, F2를 만족한다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증명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F의 인버스라는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이 인버스는 일반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함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의역이 B가 되고 공역이 A가 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 함수를 인버스버리다 역함수로 갖는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프 인버스는 앞에 이미 정의했다고 죠? 인버스는 정의했었고 G 스컬 fx가 G 갈로 fx가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두 번째 거는 트리비얼하다고 죠? 첫 번째 거는 약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G 스컬 fx가 G 스컬 fx가 G 갈로 f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 theorem은 증명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함수라는 게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G 서클 f의 x가 어떤 유니크한 값을 F2 조건에 의해서 유니크한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두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값이 잘 모르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줄입니다. 두는 거 뭔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 하면 G 서클 x, y가 G 서클 f의 원수라는 뜻이 되고 그래프의 합성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어떤 G가 존재해서 G의 x, G가 f에 속하고 and G, y가 G에 속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G 콜 fx가 되겠고 and y 콜 G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y equal g로 x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한 가지 대변을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할까요? 노테이션이 사실 이 노테이션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x, y가 f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y 콜 fx로 나타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사용할 때 상당히 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 퀄리티는 이거 약속이 좋죠. 정말로 같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해주는 것이지 비교했을 때 정말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적는 것까지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연론을 갈 때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F2 조건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G가 G에 대한 F2 조건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F2에 의하면 대응되는 값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어떤 원칙에 대해서 fx에 대응되는 값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y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f 인버스 x가 y가 되는 이유는 뭐 그냥 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x가 y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x, y가 f 인버스에 속한다는 거죠. f 인버스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y, x가 f에 속한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x equal fy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선택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류로서 질문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fc가 이렇게 있을 때 정역 공역이 일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f하고 c가 같을 표준문 조건은 대응규칙, 정역 공역이 같다면 대응규칙만 같아주면 된다는 거 당연히 보이는 것이고 증명도 아주 쉬워요. 증명만 보면 아주 트리비얼한데 생각하는 과정도 한번 좀 나중에 해보고 다니는데 증명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는 이거 낫겠다. F하고 C하고 같다면 이 방향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X인 A에 대해서 Fx하고 GX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면 이거는 함수라는 조건에 해가지고 X, Y가 F에 속하는 Y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죠. Y 콜 Fx라고 두면은 Y 콜 GX가 된다는 걸 증명해주면 증명이 끝나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F하고 C하고 같기 때문에 X, Y가 F라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같다는 거. 클래스죠, 그죠? 그래프도 일종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X, Y가 F이면 X, Y도 자동으로 C가 되고 이렇게 나타내면 Y 콜 GX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F 조건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방향의 증명, fx하고 gx하고 같다면 f하고 c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f하고 c하고 같다는 것은 이건 정의가 아니라 공리죠. 지금 옛날에는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증명이 끝나게 되고 데피니션의 노테이션에서 x, y가 f에 속한다는 것은 y, fx에 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fx하고 gx가 같다는 것을 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y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x, y가 f에 속할 표준분 조건은 x, y가 같이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가 인젝티브 펑션이라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 f의 인버스가 f2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맞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y, x1이 f 인버스에 속하고 y, x2가 f 인버스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젝티브라는 것은 f의 인버스라는 그래프가 f2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서젝티브라는 것은 이거 바꿔넣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x, y, x가 f 인버스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f 인버스가 f1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f 인버스가 f1 조건과 f2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역함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바이젝티브 또는 원통 그래프 반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인젝티브를 좀 단순화시켜서 나타내냐면 인젝티브는 원래 데피니션은
이렇게 되는데 y 콜 fx1, y 콜 fx2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y를 곱세고 나타내면 인젝티브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젝티브는 range of f가 b하고 같다는 것과 실제로 뭐 정확히 함수가 되죠. 서젝티브 대신에 뭐 b하고 요 이야기가 y가 range of f에 속한다는 뜻이 돼가지고 바이젝티브가 되면 F 인버스가 바이젝티브가 되는 것도 트리비얼해보고 이래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FG가 각각 인젝티브, 서젝티브, 바이젝티브이면 합성하는 것도 다 똑같이 승산한다는 거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가 않고 증명도 뭐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의 합성만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어서 증명을 하지는 않고 example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는 과연 있기는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건 상정함수가 됩니다. 어떤 클래스 A가 주어지더라도 X를 X로 그대로 보내주는 함수가 아이덴티티 펑션. 이 함수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F1, F2를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뭐 만족한다는 걸 쉽게 체크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서 컨스턴트 펑션으로서 B상의 AB라는 두 개의 클래스 중에 B상의 스몰 b라는 원수 하나가 픽스되어 있을 때 K sub bx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상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항상 b만 인정시켜주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하고 인클루전 펑션은 요거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어요.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b에 속하는 원소 x에 대해 가지고 x를 x 그대로 보내주면 이 함수를 인클루전 펑션이라고 하는데 특히 b가 a하고 같다면 b 콜 a가 된다면 바로 아이덴티티 펑션이 된다죠. 그리고 characteristic 펑션하고 restriction 펑션하고 을 살펴보겠는데 0과 1을 모아하는 집합을 숫자 2로 보통 나타냅니다. 뒤쪽에 자연수 정의할 때 다시 한번 보면 되겠고 그리고 A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CB라는 함수를 A에서 2로 하는 함수로서 X가 B에 속할 때는 0, B에 속하지 않을 때는 1로 변형시켜주면 이 함수는 F1 조건과 F2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그리고 이 함수를 가지고 X가 B에 속하는 지역으로 판별해 준다는 의미에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C가 만약에 A의 부분집합이라면 정의역만 제한을 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역 C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정의역을 A가 아닌 C로 바꾸어가지고 대응규칙을 갖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정의역, 공역, 대응규칙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변화가 없고 정의역만 C로 바뀌고 대응규칙도 똑같아야 하고 이렇게 하다지는 함수를 FA의 restriction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거나 또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두 번째 실수로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수의 restriction까지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참고로 F하고 G가 합성함수가 인젝티브라면 FC 둘 다 인젝티브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G가 항상 인젝티브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하고 G가 서젝티브라면 F가 서젝티브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서젝티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의 증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24분 지우 졸리는 없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미지, 인버스 이미지 그리고 제너레이터 프로덕트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